한국맞이 특집. 그쵸. 기획. 예. 우리 아웃도어 트렌드. 어때요? 우리끼리 떠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모시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끼리 떠들어도 이거 바가지 놓고, 이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네. 그 익스트림과 라이프 스타일을 넘나드는 그 우리나라 아웃도어 트렌드의 귀재. 월간산의 신준범 기자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틀려, 우리랑. 우리는 사입이고 기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을 모시고. 수술할 때 모자도 좀 벗으라고. 이제 2월달이 되면서 이제 스포엑스가 곧 열리죠, 그죠? 스포엑스 열리고, 그 다음에 캠핑 전시회 열리면서 이제 막 신제품들 쏟아지고 트렌드가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모시고 좀 자세히 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간산 신준범 기자입니다. 네. 사랑과 산을 거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 차 와우, 오로지 산만 기대해온 산 기자입니다. 혹시 네. 산만하시진 않죠? 아이씨. 자, 일단 크게 17년, 작년이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뭐가 제일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 젊은 욜로족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욜로. 작년에 엄청 욜로로 말 많이 썼는데, 그러면 업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걸 거예요. 작년에 장사가 안 됐는데, 18년에 장사가 좀 잘 될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7년보다. 그냥 매출로만 따진다면 지금 아웃도어 업체들은 이 서베리아라고 부르는 이 한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쵸. 아웃도어 업체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매출이 반전을 일으키는 그 주역이 이 추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대부분의 빅 브랜드들이 지금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전환한 그 1등 공신이 바로 이 한파입니다. 그러면 18년도는 장사 좀 되겠다. 네, 일단 스타트가 좋은 거죠. 스타트가 좋다. 올해가 추웠으니까 올 이제 마지막 겨울에도 더 춥겠다. 침낭 같은 것도 잘 팔릴 거고 의무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욜로족 아까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원래 아웃도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 5, 60대 아줌마 아저씨로 대변되는 그 원색의 등산복을 입은 알록달록 반짝이야. 중장년층의 어떤 등산인 산악회들 그게 일색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 젊은 욜로족의 등장.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젊은 욜로족은 나이는 몇 살에서 몇 살 정도예요? 20, 30대. 제 나이 때까지가 저기 돼요? 여기서 시작하면 되나? 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저분은 욜로족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SNS 스타를 꿈꾸시는 젊은 욜로족이라고 이렇게. 여기 아무튼 욜로 아니죠? 그냥 욜로 가세요. 스타성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 욜로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젊은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젊은 세대들 들어오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웃도어 영역 자체가 일단 확산이 되었다고 하죠. 그 전에 워킹, 산행, 등산 위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러닝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트레이너닝, 프리다이빙이라든지 그리고 MTB라든지 스포츠 클라이밍, 백패킹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주목을 한다면 백패킹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그 젊은 아웃도어 마니아층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백패킹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뼛속까지 오토 캠퍼들은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욜로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걸 왜 좋아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따라다니다가 무심코 따라다니다가 저 힘든 걸 왜 하지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진짜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힘들고 고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그 풍광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예요? 아니면 배낭 메고 등산복 멋있게 입으면 멋있어서 아니, SNS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인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한다.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계속 하시죠. 네.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국적인 지형적인 환경 그리고 그 세대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환경과 굉장히 잘 맞는 게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 술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친숙한데 백패킹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도 느낄 수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술도 마실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들에게 유행하는 SNS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그렇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남기면서 뭔가 이렇게 난 남과 다르다. 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거. 갈수록 그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이 점점 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어떤 그런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략적인 그 욜로로 유입되는 그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좀 넓게 확장을 한다면 20, 40대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세대들의 특징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킹 산행을 통해서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사실 백패킹이라는 게 등산 쪽에서 가장 힘든 보자면 거잖아요. 워킹 산행의 최고봉 그러니까 아주 모든 체력과 기술이 다 마스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하이레벨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쵸. 종합적인 장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백패킹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산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대처 능력이 없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렇게 100리터 배낭에 20-30kg 무게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산행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몸이 그쵸. 우리가 골병 든다고 하죠. 그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제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일명 백패킹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 30분 이상 안 걸어. 스타일만 해. 스타일만 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섬을 많이 가는 거예요. 섬은 맞습니다. 안 걸어도 되니까. 큰 잘못된 생각인데 섬을 이렇게 뭐 게으른 캠퍼들 안 걸어도 되는 캠퍼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산에 이렇게 이거 안 하잖아요. 섬에도 산이 있고 에이 그렇게 지금 내리고 블랙기를 이렇게 체험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인도 그런 섬만 가는 거 아니야. 체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백패킹이라는 게 해외 서구적인 어떤 문화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그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통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누는 백패킹도 좋지만 혼자 솔로 백패킹을 하면서 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찌들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어떤 그런 과정 자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백패킹 같은 경우는 좀 자연을 존중하거나 그런 나 자신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약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이렇게 낭만적인 부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연과 친해지는 그렇죠. 과정을 과정이죠. 거쳐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의식도.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아웃도어 쪽으로 자연을 뭐 벗삼아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업체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금전적인 신호겠네요. 업체 맞습니다. 회사 업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 크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뭐 생겨나는 또 새로운 문화가 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트렌드. 네.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텐트 브랜드나 어떤 캠핑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쵸. 몇 가지 종류만 이렇게 하거나 정말 해외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분들이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직구라든지 맞아요. 캠핑 그러니까 카페 문화라든지 인터넷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들이 직구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있어요. 또 그 캠핑 장비의 단점이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또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캠핑 동호인들이 모이는 카페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장비들을 효율적인 장비들 그리고 그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장점만 따오면서 가격은 다운시킨 카피 제품. 네, 합리적인 카페 장비들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런 활성화 단계는 지금 이미 지나온 상태고 그 중에서도 또 발군의 어떤 기량을 가진 어떤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빅 브랜드들 약간 위협할 수 있는 그렇죠. 작은 중소업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캠퍼들 사이에서는 그 인기 있는 어떤 강한 어느 브랜드죠? 브랜드로서 얘기해 예를 주세요. 들면 하나의 직접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나요? 요즘 저희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일 트렌드라고 할 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로그램 같은 그런 국산 그렇죠. 백패킹 브랜드고요. 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스테리월이나 네. 미니멀웍스, 그렇죠. 백컨트리 백컨트리.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카페에 내나왔던 그렇죠. 소규모 그런 곳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반응이 좋고 또 그런
자기 강점들을 점점 채워나가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미니멀 옥수는 이제 거의 뭐 거의 거의 아까 그 대기업 브랜드. 미니멀 옥수는 카페에서 생겨났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이제 카페를 했었는데 카페의 부작용을 너무 느끼니까 카페를 폐쇄한 입장이고 미니멀 옥수는 작게 이제 뭐 망고 텐트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백패커가 네. 거의 카페죠. 백패커가. 네. 가장 전형적인 전형적인데 그런 매출이 어마어마한.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없던 장비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게 결국 SNS하고 맞아가지고 그 파급력이나 그런 힘이 확산의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쉘터는 백컨트리 그 쉘터를 잊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장 섭외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로 나가는 제품을 카페에서 그 수요가 된다면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공장을 잡을 이제 능력 캐파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약간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카페에서 만든 그런 저렴하고 장점들을 따온 제품들을 주머니가 얇은 젊은 층들이 구매를 할 것 아까 같지만 그 욜로족과 연결되는 근데 거죠. 젊은 층이 구매를 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주요 구매층은 50대, 어. 60대 중장년층 근데 카페에서 안 사잖아. 힘드셨어요? 카페에서 안 사잖아. 그러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장비를 또 시작을 했다가도 바로 50대 아니네. 50대 아니야. 카페에서 안 사. 내가 봤어. 바로 중고로 이렇게 내팔고 그 다음에 사는 것들이 네. 사실 우리 교복이라고 하죠. 그룹도 갈 때 네. PL라벤 입어주고 네. 미스트렌치 배낭 메어줘야지 그렇죠. 거기 젊은 연로족이라고 네, 할 수 간지라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간지.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대체로 다 그렇게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떤 브랜드화되는 브랜드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음. 뭔가 좀 이렇게 예,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아웃도어 명품 스타일을 이렇게 따라가게 네.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가만 보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사실 PL라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이쁘고 내구성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땀복이거든요. 제대로 등산을 안 해본 사람들은 등산을 만약에 해본 사람들은 그 옷을 그 돈 주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패션 근데 시초가 좀 안 맞아요. 우리 동양인은. 맞아요. 네. 길거나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진은 예쁘게 나오는데 막상 이렇게 하면서 산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하면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이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로 다시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거나 아니면 백팩을 스타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미스터리 렌치 배낭들이 요즘 와서 이제 필리핀 라인이 생기면서 좀 가벼워지긴 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뭐 과거에 이 배낭들은 3kg가 중반이 넘어가고 배낭 자체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패킹을 했을 때 100m 같은 경우는 뭐 30kg도 뭐 플러스 맛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어르신들은 거기다가 밥솥도 넣고 다니고 그런 이제 배낭이 되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BPL에 대한 부분인데 백패킹 라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결국 이 개념은 더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백패킹을 가되 더 많이 걷고 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자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면서 자연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좀 더 친환경적인 결국은 캠핑을 하자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잔디밭에 텐트를 한번 쳤다고 하면은 다음 날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잔디들이 왜냐면 네, 맞아요. 땅이 눌려가지고 그 식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소변 같은 경우도 다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맞아요. 내려갈 정도로 엄격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지퍼백에 담아서 이렇게 그렇죠. 내려갈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 서구의 어떤 BPL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건 그건 것 좀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음식은. 네 그리고 다 버리고 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소변을 일단은 다 나무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변을 보면서 나무에 물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구럽도 가면 다 똥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 실제로 가보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숨겨놔. 거의 돌자로. 그리고 또 BPL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에 대한 어떤 그 내공이 좀 비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1시간 거리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산을 정상까지 가고 제대로 둘러보고 아니면 둘레길을 제대로 10km 이상 이렇게 돈다든가 그 자연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어떤 독도 능력이라든가 산행 근육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혼자서도 이렇게
산행의 어떤 그러니까 불확실성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멘탈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약간 멋있어 보이는 왜 그걸 보고 있는 추가하는 분이 많죠. 근데 물론 모든 그 백패커들이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문화 자체가 좀 크루 문화잖아요. 백패킹이. 근데 BPL하고 크루하고는 약간 상충된 개념이 좀 있어요. 실제로 BPL하는 친구들은 뭐 혼자나 둘이서 이렇게 같이 산행을 하고 가볍게 다니는 그런 많이 걷고 이런 건데 우리는 뭐 10명이라든지 뭐 몇 명이서 크루 조직해가지고 같이들 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 가벼운 배낭을 과시를 좀 하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BPL로 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시작은 약간 변질되고 그렇게 이게 근데 뭐 정답 찾기는 사실 아닌 그렇죠. 거니까요. 일단 이런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다들 뭐 100m 뭐 배낭에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러 마셔라 그렇죠. 하는 어떤 그게 대표적인 어떤 그 야영 문화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BPL 문화가 들어와서 마인드 자체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젊은 그 20, 30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싹을 이렇게 틔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발전의 여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조금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멘트를 제가 그동안 앞에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아웃도어나 등산의 흐름으로 그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리하면 두 번째 트렌드는 카페에 그런 중소기업 대표할 만한 브랜드들이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렇죠. 과시하는 사람들과 BPL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면적인 어떤 부분을 챙겨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또 준비해 주신 게 네 번째 하나 또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네 번째 트렌드. 백패킹. 세 개만 준비하셨는데. 워낙 백패킹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네네. 그럼 그 백패킹이 BPL로 아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씨앗이 보인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량성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가벼움의 어떤 그런 맹점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이 많은데 장비를 뭐든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내구성이 결국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배낭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발을 보호해줄 수가 있고 추위로부터 발을 지켜줄 수 있고 몸을 지켜줄 수가 있는데 너무 그 가벼움의 어떤 그런 장점만 보고 이렇게 쳤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산을 알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감당할 체력과 어떤 멘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신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좀 더 얘기를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좀 더 나와주셔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실 거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제가 미천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런 젊은 백패커들이 뭔가 뭐 경량의 무게 아니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때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등산학교 해봤자 코론 등산학교, 한국 등산학교밖에 생각이 안 그래 나요. 약간 좀 클라이밍 쪽. 거기 클라이밍 가르쳐주고 어디서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무수한 등산학교들이 있는데 그 등산학교들이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로 클라이밍 암벽 등반 기술을 전수하는 데 조금 집중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등산 기초 강의가 없는 건 아닌데 등산 기초 강의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암벽 등반 기술 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등산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백패킹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월간산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니 아블타님이 한번 만들어. 얘 선밖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과도기잖아요. 네. 지금 막 굉장히 많이 BP에 대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 커다란 이유들은 아직 과도기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스스로들이 정화가 되고 스스로들이 어떤 뭐 긍정적인 크루 문화를 통해서 교육도 되고 해서 나와줘야지 어떻게 뭐 누가 막 20만 원 주고 뭐 했던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뭐 단기 속성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봐요. 그죠? 맞습니다. 월간산 같은 매체에서 한번 딱 그렇죠. 월간산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도 업체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도 몇 번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그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쉬운 부분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캠핑집 하시는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뭐 신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문화들 뭐 그런 아웃도어의 문화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 뭐 한 반 이상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백패커들을 법법자로 만드는 그 문화, 법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주지 못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어쨌든 저희 산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은 산에서 이렇게 지정된 야영터가 아니면은 번호에 그러니까 불을 켜는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얼마죠 벌금이? 5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네, 정확한 벌금은 저도 지금 조사를 못 해왔습니다. 어쨌든 근데 야영을 하는데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는데 그 김밥 천국 비 왔을 때 불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보낸다. 물론 그런 분들도 FM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야영은 정말 백패킹의 참맛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번호를 사용하면서 같이 둘러앉아서 안전하게 쓴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적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식을 이용하다가 이제 불이 나서 이렇게 좀 다 훌라당하게 태워먹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좀 강화된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법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 자체를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영남알프스가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선자랑도 막혔죠. 네네. 그죠? 선전을 막혔어요? 선자랑에서도 야영 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고. 일단은 백패커들 스스로가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존중의식 그리고 절대 파재 조심 아직도 그 정말 인기 백패킹 성지라고 부르는 곳들에 가면은 맨바닥에 장작을 그대로 불을 피워오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야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술도 다시 안 한다고. 작년에 그 우리 태웠잖아. 한 번 했지. 부럽다 한번 태워주고. 부럽다 한번 탔지 또. 어제 하나 태우셨어. 저는 아무튼 법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예. 그 백패커들의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의식도 충분히 따라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백패커들이나 등산인들도 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을 이렇게 개선시켜가지고 특정한 어떤 뭐 능선의 어떤 야영 장소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방을 해줘서 거기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그래서 범법자가 백패커들이 자연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가진 백패커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률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서 점점 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백패킹을 우리가 굳이 교육을 받아서 배워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부가 누구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치. 처음에 어떻게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맞아요, 얹어줬냐. 맞아요. 스타일이 천차만별입니다. 맞습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나 얼마짜리 무슨 브랜드 이번에 가져왔어. 맞아요. 그게 화두가 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집중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좋은 선배를 만나서 이렇게 백패킹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새소리를 듣는다거나 텐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힐링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부가 아부터예요? 아 저는 아버님 알기 전부터 백패킹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네. 그 은둔의 문자사는 뭐 선비 같은 인사.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은 네. 좋은 사부를 만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저 법이라든지 우리들의 생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문화 자체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져서 정말 자유롭게 그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 내주세요. 이제 아까 우리 2018 이거 정리해야지. 2018년 트렌드는 꼭 집어서 4가지. 세 가지. 네. 3가지였네. 우리 신 기자님이 직접 정리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아웃도어 트렌드는 젊은 욜로족의
등장은 아니고 사실 등장한 지는 꽤 됐죠. 꽤 되었는데 이제 점점 그 곡선이 절정을 향해 치달아간다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효율적인 카페 장비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정말 기존 브랜드들을 위협할 만한 강하고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빠른 브랜드로 점점 더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BPL과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시의 황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나라의 백패킹이 가진 어떤 그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위험성. 예. 그리고 뭐 제일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이번 추위가 아웃도어 시장을 이렇게 살렸다. 부활시켰다. 고마운 추이네요. 역시 기자님이시네. 정리가 깔끔하게 됐네요. 자, 앞으로 자주 나와주실 거죠? 미처음에 좀 만드셔서 정말 좋은 말씀 이런 아웃도어 드리고요. 소식. 예,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정말 좋은 아웃도어 세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캠핑 찌라시가 되게 고급적인 느낌이에요. 모자도 먹죠. 지금까지 월간산의 신준범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